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이 인사이더들의 세상을 논해보는 그런 팟캐스트.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작두님 그리고 작은선님 어째 잘 넘어가다 했더니 또 순간적으로 까먹네.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녹음이 방송하는 시점은 설 연휴 지난 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녹음은 그 직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분 설 계획 잘 세우셨나요? 아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저희도 뭐 저희 집에서 제사를 하니까 네. 간단하게 지내고 하는데 네. 저는 그냥 걱정이 앞서네요. 왜요? 저는 요즘 계속 CJ 택배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설 명절 이후에 배송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배송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한테 다 돌아가니까. 욕은 저희가 다 먹죠. 그렇죠. 그렇군요. 하루 이틀 아이고.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그죠.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가니까요. 아이고 주문하신 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긴 해야겠어요. 공지는 다 하고요. 그리고 힘들 거예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네. CJ 쓰시는 분들은 지금 대체 택배사를 구하느라 되게 힘들 거고요. 그리고 대체 택배사를 구하면 훨씬 비싼 가격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매번 그걸 또 이제 연락을 해서 고객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 CJ 놈들. 이 택배 기사님 분들이 아니라 170원 꼴랑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지네 이익으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그 처우 개선에 다 그렇죠. 쓰지 않는 이 그렇죠. 대기업 CJ 놈들의 행포에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아이고. 그게 지금 파업의 그 핵심 주장인 거죠. 그거 하나밖에 네네. 없어요. 네. 지금 기업이 이익을 안 나누고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네, 그 노사정 합의로 다 한 건데 저희한테는 택배비 2번이나 올려놓고 그 분을 다 준다고 해서 올려준 건데 그 중에서도 한 30%만 처우 개선에 쓰고 나머지는 지 이익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설 연휴 계획을 물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작은 손님이셨고요. 사실 설 연휴가 며칠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까지잖아요. 5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원이고 원래 토요일, 일요일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흘입니다. 월, 화, 수만 하고요. 일요일까지 계속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생각 중입니다. 공연 중에 하나가 정해졌어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꾸려나가고 있는 공연은 아니고요. 오픈마이크 수상한 창고라는 데서 3월 19일 날 합니다.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 거야. 근데 내가 이 정도인데 그분들은 또 공연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보면 어떻겠어?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얘기하고 있어요. 야, MC 대석이네요. 홍보왕스럽네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도 야, MC 대석이 나온다니 장난이 아니겠네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실 거 아니야. 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아깝대. 공연. 3월 19일 수상한 창고입니다, 여러분. 예, 공연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이 홍보가 시간이 아깝습니다. 작두님. 네, 작두의 짜투리 뉴스. 네, 오랜만에 작두의 짜투리 뉴스를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 좀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좀 재밌는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올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해보세요. 네, 우선 스마트폰 앱 쓰는데 한국인이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 시간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최근 아니네요. 작년 하반기 정도에 나왔는데 한 몇 시간 쓸 것 같아요. 모든 앱을 다 통틀어서 스마트폰 하는 건가요? 앱 사용 시간 하루. 뭐 요즘에는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니까 5시간에서 8시간 사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 5시간 될 것 같은데요. 맞았어요. 5시간. 아니 저는 이제 아이폰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스크린 뭐 통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당신이 하루 쓰신 거는 4시간 몇 분입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했는데 나 아주 평균보다는 좀 덜 쓰고 있구나 생각도 했어요. 분발해야겠다. 5시간 30분 더 써야 돼요. 30분 더. 근데 워낙 이제 요즘에 막 앱이 너무 잘 나오니까 사실 이게 뭐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중독이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죠. 영화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고 기발한 이 모바일 앱이 뭐 있나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는 정말 너무 슬픈 예전에 이거 아마 MC 대성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퐁당.
한강 수온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자살 예방 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방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약간 좀 슬픈 거죠, 그죠? 네. 2014년 수능 직전에 출시됐대요. 약간 이건 뭔가 장난식으로 만든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기도 그러니까, 한데. 오늘 네. 소개해줄 게 좀 사실 그런 거라. 음. 네. 그 다음에 등 긁어줘. 어? 아 등에 이렇게 붙여놓고 진동 오는 그런 건가요? 자, 등이 가려울 때 옆 사람에게 잠깐만. 등이 가려울 때 옆 사람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가 간지러워. 등 부위 그림을 해놓고 어느 부분을 딱 찍어서 네네. 여기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람런. 이거는 못 일어나면 망신을 당하는 컨셉의 스마트폰 앱. 그래서 알람을 이제 맞춰놓는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을 때 뭐 총 4단계의 망신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SNS에 이제 포스팅 되도록 이제 하나 봐요. 그래서 개발자 내부 테스팅 결과 이 어플은 100%의 성공을 자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참 신기하다. 맥주, 아이비어. 이게 이제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술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이 아까 이게 맥주처럼 이게 출렁이는 거예요. 화면에 맥주의 마치 따라 마시는 듯한 그런 예, 그 형상을 계속 그쵸. 나타내 주는 거네요. 그죠. 마치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화면을 잔처럼. 그죠. 잔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입에 갖다 대서 기울면은 이제 이 맥주도 같이 기울어지는 흔들면 거품도 난대요. 아, 괜찮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외국 사례에 되게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황당한 거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Send Me to Heaven. 너의 폰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위로 올려 던질 수 있는지를 도전하는 앱. 아, 깨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앱이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돈 룩업의 그 런치 챌린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저기 뭐죠 맥주 아이비어 같이 담배 피는 그 앱도 있어요. 그래서 또 비슷해요. 또 화면 안에 이제 담배가 담겨져 있는 있고. 거죠. 네. 연기가 나고. 그것도 있고 상품 포장할 때 공기 뽁뽁이 있잖아요. 공기랩. 그거를 터뜨리는 앱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는 슬라임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그 액체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만지면서 애들 그 사람들이 한참 좋아했죠. 그죠 힐링 받는 약간 그런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구현을 한 앱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질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 누르면 화면을 누르는 이 압력, 네, 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래서 되게 이제 황당한 앱 중에 또 하나는 택시를 잡는 택시 홀덤. 그냥 화면에 택시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이제 들고 있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택시. 하고 있으면은 택시가 와서 택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카카오 택시나 뭐 이렇게 앱으로 부를 텐데 이제 이런 좀 약간 이제 웃긴 그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게 요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더미스트,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앱으로 명성을 알렸대요. 요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요라는 텍스트를 문자를 사람에게 보내주는 그냥 단순한. 근데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목적이라는 건 그거다. 사람들에게 요라고 말하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요면은 이게 영어로 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끝.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누가 가장 네. 쓰잘데기 없는 앱인가 뭐 네네. 이런 네. 그런 컨테스트군요. 네네. 요즘에 이제 앱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쓰시면서 좀 뭔가 이거 되게 유용했다 하는 앱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아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유용했다라는 앱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야. 아니야. 아무 쓸데기 그냥 없었다를 앞에는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찾다 보니까 내가 써본 앱 중 가장 유줄리스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아무 목적이 없길래 그 더 목적이 생기는 그런 멍 때리기 그럴 수도 있어. 컨테스트 1위 한 앱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어쨌든 이번에 좀 실용적인 거로 넘어가가지고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까지 내가 안 쓰는 거 필요 없는 거는 계속 정리를 했다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메타버스의 세계가 아닌가. 우리가 다 엮어. 우리가 할 수 없는 네. 쓰잘데기 없는 일조차도 전부 다 이 앱으로 구현이 그죠? 되는 네, 그런 네. 세계가 다가오는군요. 근데 이런 앱들을 만드는
이유가 네. 참 궁금하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돈이 되는 앱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를 까지 않는 밈을 한. 노리는 게 아닐까? 음. 밈화를 노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이런 걸 개발했다라는 자기 포트폴리오식으로 왜냐면 이런 거 그런 아까 뭐 아이비어 이런 네, 거는 아이비어. 사실 네.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앱이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포트폴리오용으로 그렇죠. 재미와 경험 삼아 만들어 보는 앱이라고 생각이 좀 네네. 드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재밌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군요. 그래서 뭐 작년 기사인가 재작년 기사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미국 애플하고 뭐 포항공대가 같이 뭐 연합해가지고 앱 아카데미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지는. 요즘 앱으로 인해서 진짜 생활이 아예 바뀐다고 느꼈던 게 문서 같은 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책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책을 스캔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페이지 하나하나를 원래 이렇게 스캐너에 올려놓고 하고 다음 페이지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스캐너 앱을 소개해 줬는데 이제는 페이지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은 그걸 페이지를 인식해가지고 구부러진 페이지를 평평하게 펴가지고 전부 다 합한 걸 PDF로 조합을 해주고요. 이게 웃긴 게 2페이지 모드로 하면 2페이지씩 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스캐너보다 훨씬 빠르고 그쵸.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찍어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제거돼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했네. 거기에 이제 OCR 기능까지 쓸 수가 있어가지고 OCR은 이제 그 광학적으로 글자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 텍스트를 그냥 뽑아낼 수가 있는 이것까지 이제 컨트롤 그냥- F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검색이 되게 해주는 기능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돼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니까 아예 이제까지 왜 그렇게 했지를 의심할 정도로 기발한 앱이네. 아예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삶의 방식 자체가 그 친구는 책을 넘기면서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고 이렇게 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럼 그 그렇죠. 친구는 저기 뭐 불법 복제로 해가지고 책 스캔본을 많이 올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거를 본인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는 있지 핸드폰에 않은데. 저장시켜서 보겠다. 네네네네. 아니, 뭐 핸드폰으로 저장시키든 그거를 다시 파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든 혹은 태블릿에서 보든지 간에 책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여러 권의 또 학술 서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전에 앱 얘기 드렸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하루 5시간을 쓰는데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합니다. 3위로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고 지난해 이제 3분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제 다운로드 기록한 앱이 쿠브. 네, 쿠브. 쿠브였고요. 쿠브? 백신이요, 백신. 아. 그거 네, QR. 그리고 이제 당근 마켓이 2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틱톡, 쿠팡이츠, 줌 그리고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쿠팡 플레이, 오늘의 집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근이 쿠팡까지 앞서는군요. 와 대단하다. 네, 지금까지 작두의 짜투리 뉴스였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좀 거창해 보이네요. 뉴 미디어, 뉴 플랫폼 대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다룰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걸 질문하면 한번 질문해봤어. 오늘의 모든 다양한 걸 얘기, 다양한 얘기야.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하면은 딱 기억나는 게 TV 토론. 그렇죠. 뭐 TV 토론 정도. 그거 외에 TV에서 이제 정견 발표하고 또 누가 예전에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사람 지지 성명도 내고 뭐 그런 것들도 가끔 있었어요. 지지 연설도 했죠. 지지 연설도 있고 뭐 그랬었죠. 세대가 바뀌면서 꽤 그런 양상들이 TV 위주의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뭐 대선 후보들끼리의 토론은 없었는데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좀 다른 방식의 홍보, 길거리에 나서 선거 유세를 하고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다른 양식의 어떤 대선 홍보라든가 다른 방식의 정책 발표 같은 방식들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이제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네. 통한 그렇죠. 홍보. 네. 특히 이번에 진짜 3%가 엄청난 화제였죠.
그래서 3%가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못 갈 것 같은데요? 못 갈 것 같은데? 3%를 본 사람들의 아, 웃겨. 그 반응과는 지금 여론조사는 그쵸. 좀 차이가 있는 것 다르게 같아요. 하지만 네.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기존의 이제 미디어들이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이 뭐 제안하고 대체하고 보완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죠? 3%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거 설명 간단히 하고 들어가죠. 네. 그 3%는 원래 경제 전문 채널이죠. 그리고 굉장히 경제 뉴스나 이런 거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뭐 아침 저녁으로 이 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라이브 방송 같은 거에서 동접자 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본다고 좀 듣기는 했습니다. 주식 쪽 위주인가요? 네, 주식 뭐 그런 쪽으로. 네, 주식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3%만 먹자 이런 건가요? 그게 그래요?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 있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명의 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3명의 3%. 네. 근데 그 3%가 우리가 3%만 먹자 그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3%가 아니라 3%라고 적은 거 보니까 3%가. 조금 독특하게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처음에 2명 올린 걸로 화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또 뭐 계속 다른 나왔죠. 안철수도 있었고. 심상정이라든가 네. 계속 나와가지고 대담을 나눴는데 이 길이가 꽤 됩니다. 1시간이 좀 넘어가죠.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는 동안 기존에 이제 준비되어 있던 질문할 지점들을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하면 답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것을 듣고서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질문.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전에 얘기했던 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심층 대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좀 굉장히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꽤 밀도 있는 1시간 정도의 각 컨텐츠가 나온 거죠. 한 사람당 하나씩.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각 후보마다의 어떤 경제 전반에 관한 지식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루려는 어떤 명확한 면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일단 그런 식의 접근 자체를 좋게 보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요. 대선 토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 후보들 이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 각 후보들끼리 이런 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 제한이 있고요. 뭐 1분 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회자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데 서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겉핥기 수준에서 그치고 대답 시간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고 나중에 이 내용의 파편들을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건 맞았다, 이건 틀렸다, 이거는 전체를 오도한 말이다 등등으로 나중에서 파편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 대중한테까지는 잘 안 닿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화제를 얻지 않았나. 뭐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보통 토론이 사실 토론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토론이 안 되죠.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의 토론이 안 되고 거의 싸움, 뭐 네거티브나 싸움 위주로 흘러가고요. 제대로 정책으로 붙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TV 토론이 생긴 게 이제 미국 대선에서 주로 이제 TV 토론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온 거고 쓰고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TV 토론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출렁인다던가 지지 후보를 바꾼다던가 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역대 뭐 많은 TV 토론을 봤어도 이 TV 토론을 해서 모든 흐름이 다 뒤집어졌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안철수는 떨어지긴 했죠. 안철수 떨어졌고,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박근혜 같은 경우도 토론을 잘 못했지만 어쨌든 당선됐으니까 그죠? 일리가 있으.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그 TV 토론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얻었던 건 정말 과거에 JF 케네디 그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뭐 어차피 한국 대선 토론은 사실상 이미 마음을 다 정한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응원전의 개념 같은 느낌이라 이게 참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였는데 그리고 또 대담 프로는 많이 나와요. 그 후보들끼리 이제 그쵸. 막 1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지금 3%처럼 그렇게 뭐 전문가들이 파고드는 게 아니지만 1시간 정도 자기가 나와서 떠들게 하는 아나운서 하나 두고
이미 약속된 질문들을 티키타카 그렇죠,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진정성도 좀 없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홍보 방송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거기서도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로 공격도 좀 나오고 방어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의 그런 능력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포맷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신선함도 컸고 뭔가 제대로 된 진 면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경제 문제라는 네. 거에 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깊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앞에 말했던 아나운서와 대담 방식은 또 뭐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사회면 사회 전부 모든 것들을 또 다 다루기 때문에 네.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나오지 않기로 막판에 이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3%만큼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게임 채널인 지식백과에서도 네네. 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국의 게임 사업 이제까지의 뭐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일으켰던 변화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꽤 깊게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역시 정치색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는 대선 후보면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어떤 MBC, KBS, SBS라는 어떤 그런 일반화된 매체가 아니라 이 채널만의 이 색깔, 저 채널만의 다루는 주제들, 요런 것들, 사람들이 보는 채널들, 그런 데서 이제 정치권들이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번엔 정치와 게임 얘기들만 조금 관건에 올랐지만 나중에 가면은 뭐 IT 유튜버인 이서베 프로의 뭐 대선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IT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산업. 네. IT 산업. 산업이라고 한 거죠. 자꾸 사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숨겨진 발음. 한편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는데요. 닷페이스가 가진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성평등적인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거기 한다는 자체만으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진보적이고 성평등이었나요? 저는 그 채널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걸로 공격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채널이 진보적이고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공격받은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대남과 그 레디컬 페미 간의 그 대립이 극심했잖아요. 네. 이대남들한테 닷페이스는 레디컬 페미고 그 닷페이스는 뭐 입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닷페이스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뭐 저는 아무런 의견도 없고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거기 나가서 비난받았던 가장 큰 이유, 거의 유일한 이유죠. 그거는 20대 남자 집단이 거기를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리를 합시다. 이제 그 닷페이스는 이제까지 다루었던 활동들, 소수자라든가 이런 거 인권들 관련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그 본거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여기 나왔던 자체만으로 여기에 모든 것에 동의한다가 아니라 자기 정책에 대해서 거기 역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나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렇죠. 비난을. 그것도 좀 웃긴 게 나가는 변이 이제 이 얘기도 들어봤으니 저 얘기도 들어보자라는 합리적인 사실 스탠스이긴 해요. 얘 얘기 저쪽 가서 저 얘기 다 들어봤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저기 가서 내 얘기도 하고 저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였는데 그냥 나가니까 죽일 놈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되는 사회의 큰 이슈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간다는 자체만으로 또 화제가 되는 거 그런 거 좀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나가서도 뭐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서로 각도 좀 세우면서 네.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 패널들이 점수도 매기고 막 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네. 낮은 점수였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0.25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화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내 표를 이분한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이해해 줄 것이라는 뭐 얘기는 들었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의
정책 작업들 조금 미디어를 이용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요즘엔 좀 국민의힘이 가장 애용하는 쇼츠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네, 그게 좀 재미있는 건데 유튜브 쇼츠. 유튜브 쇼츠라고 네. 1분 이하의 영상을 올리면은 쇼츠로 분류돼가지고 샥샥샥 사람들이 넘겨가면서 쇼츠만 볼 수 있게 네. 해주거든요. 인스타의 릴스랑 비슷한데 의외로 전달력이 꽤 큰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죽부인 뿌잉뿌잉 영상이 쇼츠로 이번에 올라와서 90만 건을 또 근데 이게 그 쇼츠가 사실은 그 틱톡 따라한 거잖아요. 틱톡이 워낙에 그렇죠. 파격적으로 인기를 네네. 끌다 보니까 그거로 뺏겨가지고 똑같이 만든 그냥 이름만 쇼츠였는데 한국에서는 틱톡이 그렇게 위세를 떨치지 못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튜브 쇼츠가 상대적으로 거의 대표자 격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공약이라는 게 1분 안에 이걸 던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공약이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던지고 아무 설명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공수표 남발이고 정말 그냥 헛소리를 막 계속 내놓는 그런 식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뉴미디어를 이용한 굉장히 최악의 그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그 짧은 동영상에 특히 젊은 층들은 익숙해져 그쵸. 있고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호감을 많이 샀다라는 분석까지 있어서 저는 그게 참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그 돈룩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오고 있는 운석은 안 보고 내 눈앞에 그 좋아요를 올릴 수 있는 그 짧은 동영상에만 열광하는 그런 거를 보고 있는 답답함이랄까? 먼저 비판부터 하지 말고 배경부터 조금 얘기를 하죠. 윤석열 쪽 그 국민의힘 쪽이 이준석하고 극적인 화해 두 번째 화해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일걸요 아마 거의. 화해를 해가지고 막 한 직후에 페이스북에 한 마디 딱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러저러 했고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뭐뭐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나오다가 윤석열이 그러고 나서 1월 7일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한 줄을 올린 거예요. 뭐 아무런 설명도 이건 없이. 사실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이죠. 이준석이지. 네. 이제 이준석 색깔. 이준석이가 다 한 거죠. 네. 이제.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다. 일단 보면은 이게 뭐 화제를 모으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로 이제 요 발언 이후로 신지혜 씨라든가 이수정 교수. 이수정 교수 그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손을 놨어요. 한 줄로 이렇게 딱 던지는 방식 그리고 유튜브 쇼츠로 공약들을 분해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해서 그쵸. 이거를 하겠다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이준석의 어떻게 보면 힘인 거죠. 그죠.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그쵸. 긴 글을 안 읽는다. 그래서 뭔데 요점이 뭔데 세 줄로 요약해봐잖아. 세 줄 요약. 네. 그러면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요거 하겠다를 강한 거를 탁탁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현수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세대에게는 현수막에서 사실 이렇게 뭐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강력한 어떤 문구와 색깔로 딱 한마디를 딱 붙여놓은 거를 이제는 이게 이제 SNS와 말씀하신 이제 쇼츠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뭐 그다음에 주적은 북한, 비과학적 방역 패스 폐지 이렇게 한 마디씩 맞아요. 툭툭 그렇죠. 던지고 또 쇼츠를 통해서 막 한 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게 원희룡,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이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후보한테 의논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선 좋지 후 보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내가 먼저 내놓고 이제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누르고 내가 전면에 나선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필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예요. 근데 아무튼 그 뭐 트럼프가 연설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하는 방식이 짧은 문장을 구사하면서 핵심 단어들만 이렇게 똑똑 뽑으면서 이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쇠뇌시키는 방식의 그렇죠. 이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짧게 짧고 강하게 던지면서
그 자기한테 이제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설문의 문장들이 굉장히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쇼츠를 봤으면은 아 얘네가 뭘 하겠구나 하는 거를 뭐 알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뭐 예전에 아까 레거시 미디어 얘기했지만 1시간 동안 막 쭉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서 경제는 어떡한데 사회는 어떡한데 청년들 실직은 어떡한데 하면은 뭐 잘 모르는데 아 그럼 윤석열 뭐 한대 그러면은 아 법인 차량에다가 색깔 바꾼다더라 이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준 거죠. 그 자체가 어떻게 의미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먹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젊은 세대한테 먹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준석이 잘했다. 뭐 잘했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니즈를 읽었다. 이런 부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한 거죠. 아니 어차피 이제 뭐 기존 나이대별로 이제 이게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하는 정당은 잘 안 움직이고 지금 20대 그 남성들의 표를 또 한 번에 또 가져갔었고 또 이들이 굉장히 그 유튜브 이용자의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들은 이제 가져가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SNS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 외에는 AI 캐릭터로 대선 주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것들도 있고요. 좀 기괴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도 국민의힘이 맞아요. 하고 있는. 네. 왜냐하면 후보가 나가서 말을 못하니까 AI로 대체하는 궁여지책이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좀 보는 입장에선 편했습니다. 도리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우리가 뭐 이제 기존의 레거시 뭐 미디어와 현재 이제 미디어 얘기할 때 또 확실히 이제 다른 식의 토론 문화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뭔가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3%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정말 아까 전에도 그 작은 손님이 말했지만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뭐 서로의 말을 끊어먹는다던가 정말 필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를 경계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가면서 그런 거에 되게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왜 결국에는 뭔가 뭐 기사화되고 아니면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자 우리나라 이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이 사실 되게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새로운 미디어로서 이제 순기능은 이게 실제로 뭐 대본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되게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없었다고 아마 그랬겠죠, 그죠? 그 대본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는 그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또 질문을 또 캐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또 가능해지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편집해갖고 물론 다른 시간대에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같이 편집해가지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편집해서 막 올리더라고요, 짧게.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좀 재밌다.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거에 좀 대한 좀 목마름이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또 한참 지금 뭐 비호감 대선이다 해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비호감 짓을 하는가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궁금한 거죠. 어떤 정책적인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스들은 많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결국에는 MC 대성님이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우리 팟캐를 운영하면서의 그 허기짐이 우리가 좀 기존에 있는 이제 뉴스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넘어서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기존의 어떤 이 미디어들이 주는 정보들 를 넘어서기에 참 힘든 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대체를 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3%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제 쪽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구독자 수와 뭐 동시 접속자 수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이 뉴 미디어는 이제 정당 지지하는 데에 따라서 채널이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면 어떤 데는 정말 이 뭔가 하나의 세계 같아. 그죠? 한 채널에 들어가면 가세현 댓글들의 성향이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돈 자체는 색깔이 없으니까요. 돈은 좌도 없고 우도 없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경제적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잘 해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엔 최우선으로 필수적이다라는 사람이 이 3%를 봤다면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윤석열을 뽑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패널들이 되게 표정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진짜 막 아니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한 개도 못 받는데 그걸 어떻게 뽑습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어쨌든 표정 관리를 되게 잘하셔서 나는 그 약간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려고 하는 모습을 그거에서 느꼈어. 이 패널들이 선호하는 그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그래서 수 사실 이제 있죠. 뉴미디어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 사실 그죠. 나는 여기를 뭐 선호해. 그래야지 또 먹혀드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니까 말씀하신 대로 좌우가 없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패널들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이 표정 관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이렇게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되게 잘하신다. 저런 이야기도 이제 다. 잘 인내를 하는구나 하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군요. 아니 나는 그걸 느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네. 거는 그거예요. 여기 네. 3%만 이번에 그 가장 화제가 돼서 몇백만 조회수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700만 얘기를 됐더라고요. 하고 있는 거지만 총에서 1,200만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후보들 다 합쳐서. 합쳐가지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관심사가 있거나 문화적 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런데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은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진짜 레거시 미디어, TV 신문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은 또 이것이 대선의 판도를 가르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좋은 쪽으로, 어쩌면 후보에 좀 더 깊은 진면목을 끌어낼 수 있어서 어쩌면 좀 더 좋은 쪽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가 경제만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캐주얼하지만 진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요구 나오는 것들이 뭐 EBS와도 그러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각자 가져보면 어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나 이제 뭐 IT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지만 사람들의 많이 관심이 가지 않는 분야는 어쨌든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약간 지금의 이제 3%가 했던 방식들을 좀 차용해가지고 좀 다양한 분야를 좀 다루면 어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작은 손님이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가 나라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명과 암이 다 드러났다고 봐요. 명은 이제 그렇게 기존 미디어에서는 못했던 부분들을 목마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세하고 정확한 그런 생각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뭔가 이렇게 되게 자극적으로만 몰아가서 사람들 약간 우인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구호들로 약간 그런 이렇게 짧게 맞아요. 여가부 폐지 뭐 나는 뭐 해 이거 괴베스 느낌 나거든요. 선동. 네, 그냥 그거예요. 아무런 게 없잖아요. 맥락도 없고 그냥 이거 툭 던져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되게 내가 듣고 싶었던 그렇죠. 그 어떤 세대에서는 내가 되게 듣고 싶었던 얘기 그거 하나만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없이 그러니까. 던져버리니까 근거도 없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괴베스 이건 낫지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기능대로 있지만 근데 이 순기능을 사실 제대로 순기능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한 분야에 진중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 자극적이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세 줄 요약 저 정말 세 줄 요약 정말 싫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 모든 엑기스 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고 그냥 나한테 떠먹여줘. 제일 중요한 것만.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지 진짜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이사이에 빠진 진짜 맞아요. 중요한 핵심들이 그쵸. 저 사람이 그냥 내가 멋대로 가공해서 만든 정보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은 근거를 제시하면은 근거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논리적인 허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같이 강력한 문구 하나 주장만 있으면 사실 근거가 없어. 거기다 막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막 구구절절.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듣고 흡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옳다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확증 편향을 더 공고히 해주는 방식이에요. 영리한 거죠. 이게 좀 재밌죠. 왜냐하면은 여성 가족부 폐지 뭐 이것도 이준석이 주장하던 건데요.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합치고 나서 이제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하겠습니다가 아니야.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딱 7자 팍 짧게. 네, 팍 트럼프. 해놨는데 그 뒤에 되게 폰트 작게 할까? 이러고 아주 누구도 안 보이게 그러니까 할까? 이게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이게 글자가 짧기 때문에 키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이제까지의 여성 정책이 뭐 여성들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남성들에게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이대남들의 정서를 되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폐지를 한다고 해도 여성 가족부의 업무들이 결국 딴 데로 이관되거나 이관되고 아니면 뭐 이름이 다른 부서가 맞아. 생기죠. 아마 조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 조삼모사가 그거죠. 돼가지고 폐지시키고 이름 바꿨어. 그 이런 거.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성 말고 가족에서도 방점이 많이 찍혀 있어가지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든가 그쵸, 굉장히 그쵸. 많은 일들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름을 떠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SBS에서도 그 팩트 체크 같이 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주장하는 내용에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과대되어 있고 뭐 예산 사용량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뭐 사용되고 있는 예산도 뭐 사실은 뭐 지역 예산으로 이제 뭐 지역에 주는 이제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해서 팩트 체크를 했지만 사실 이 나중에 했던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저지르고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했으면 이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듣고 싶었던 그죠 말을 그냥 폐지가 의미가 있는가? 거기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전혀 뭐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이번에 해경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해경을 없애겠습니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약간 분노의 정치를 아주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SNS 같이 짧고 강력한 이 방식을 하는 곳에서는 이게 이제 먹히는 거죠. 분노는 왜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여성가정부 폐지 같은 이런 문구는 심지어는 공유를 할 필요도 없어.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자기 거에 막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7글자로 탁 눈에 들어오니까. 이 굉장히 보면은 머리가 비상한 건데요. 전에 없었던. 이거 심지어 윤석열 계정 해킹 당한 거 아니냐 얘기까지 맞아요. 그때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맞아, 그랬었죠. 예. 그렇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다. 이준석은 트럼프의 수제자가 좋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전수 받고 온 거 아니야? 네, 트럼프의 모든 걸 벤치마킹해서 그냥 다 쏙쏙 빨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악한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지금 작은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돌아가는 쪽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길게 봐서는 안 좋은 전략인데 이 뉴미디어의 특성과 맞물려서 아니죠. 그 당한테는 좋죠. 우미나가 될수록 자기들을 뽑아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만큼의 이제 진짜 투표율로 실현이 될지는 참 의문이긴 하네요. 그죠? 이제 또 슬슬 레거시 미디어들의 전통적인 TV 토론들도 또 올 테니까 설날 민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보면은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 법원에서 양자 TV 토론 불허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원래 내일 아까 저희 방송되는 설에 날 방송되기로 했는데 아, 네, 그래요? 법원에서 이제 불허했습니다. 둘만 나오는 건 좀 거시기 하긴 그러니까 하죠. 둘만 왜냐하면 나온 지금 건 안철수가 아닌 것 너무 떴거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둘이 뭐 그래도 다자 토론해야죠. 네. 그리고 꼭 누구가 당선되고 이런 걸 떠나서 또 어떤 좀 미래적인 정책을 좀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골고루 들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웃긴 게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이거 3시 나오든 4시 나오든 웃긴 건 지금 지지율 1위는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예상되는 구도는 1대3, 1대4.
누가 1인지는 다 예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아닐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왜 그럴까? TV 토론에 아무튼, 허경영 네. 나오나요? 허경영은 아예 군수 후보라서 그치. 예. 아. 그러니까 심상정이 나올 수 최소한 있는 이유는 3당이기 때문에 아. 세 번째 당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의석이 있는 배출하고. 당은 나올 수 있는. 그렇군요. 거기서 지지율하고 세 번째 상관없이. 예. 이거 심상정 굴욕인데요. 아무튼 나이 드신 세대 분들은 더 이제 높은 투표율을 그렇죠. 이제 반영하니까 어쨌든 이제 뭐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제 반영되려면 와서 이제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20대 남성들이 많이 볼 것이다라고 이제 반영하는 이런 이제 뉴 미디어의 이제 뭐 이런 확증 편향된 이런 것들이 진짜 목소리인지 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좀 뭐 투표를 통해서라도 정치 참여해서 뭐 20대 지금 젊은 층에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이번 들었어요. 대선이 웃긴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20대들의 그러니까 특히 20대들, 20, 30대들의 목소리가 많이 묻혀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20대 남자들의 그 처우가 제일 나쁘고 제일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냐면 네. 이제 스윙 보터가 되니까. 그게 과연 스윙보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든 선거가 다 20대 남자만 쳐다보고 있는 그 선거 캠프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래서 40대인 저희들은 되게 씁쓸합니다. 우리는 뭐 왜 이렇게까지 소외가 되는 것인가. 나 곧 50대 돼요. 아무튼 저희 지금 이야기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어쨌든 그 3%를 통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가 너무 이제 진짜 확증 편향돼가지고 정말 여긴 여기 뚜렷한 것 속에서 사실 이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막 이렇게 유통되고 네. 믿고 싶은 거 믿고 남의 거는 절대 안 듣고 이런 게 됐는데 아님 좀 말고. 중간 지점이 어쨌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대안적인 것들이 충분히 뉴미디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너무 막 뭐 네, 뭐 콘텐츠 저질스러워졌으니까. 가짜뉴스가 판치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사실.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처럼 좀 SNS를 통한 이런 좀 아까 비판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대체되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 쉽진 않을 뭐 거. 그럴 수 있지만 그죠? 한쪽으로는 분명히 생길 것이지만 그러니까 뭐 어둠 속의 빛처럼 존재하겠지만 어둠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정치 미디어가 아닌 쪽에서 네네. 유튜브에 또 자극이 아닌 그럼요.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있잖아요. 사실. 예. 그죠. 이번에 경제 쪽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뭐 그런 대답들이 화제가 됐지만 또 만약 여기서 무속 채널이 있다면은 거기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깊은 신뢰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윤 후보가 그 나라를 구했다. 이 무속 쪽의 사람들은 또 무속을 이런 구했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윤석열 후보보다는 김건희. 아무튼 뭐 저희 SNS를 통해서 또 뭐 젊은 친구들이 또 정치 참여적인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니까 뉴 미디어의 좀 좋은 역할을 기대해 보네요. 네네네. 뭐 우리가 어쨌건 우리 아웃사이더로서 네. 저희가 정치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임을 저는 압니다. 작은 손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도 요즘 관심을 많이 끊고 삽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막 그랬지만 정치가 이게 종교와 신념 같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네네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뭐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되든 흔히들 하는 말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도 저한테는 적어도 그죠. 뭐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이제 통용이 어떤 되거든요. 그죠. 우울증이 있죠. 아니 뭐 그거는 어쨌든, 염세적인 이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매몰되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저희의 생각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포용할 수 있을지 바뀌는 부분들은 뭔지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날까 합니다. 아싸라비아 팟캐스트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소식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